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토익 RC 천재 1탄 보라색 박혜연 강사입니다. 보라색 박혜연이 오늘 진행하는 것은 Part 7입니다. Part 7은 재미가 없지. 그리고 스튜디오 환경이 다시 한번 잠깐 바뀌어 있는지라 저의 피폐한 몰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테스트 1회에서 3회 사이에 Part 7을 랜덤으로 발췌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테스트 1회에서 3회까지면 147에서 200번까지가 87이고 그게 3회분인데 거기서 얼마나 정말 쪼꼬미만 갖고 왔으면 이럴까. 무료 강의라서 그런다기보다 횟수의 제한으로 인해서 제가 컨셉을 잡은 건데 87은 여러분 제가 다 풀어줘도 시험장 가면 또 어려워요. 또 짜증나고 또 짜증나고 계속 열받아. 그리고 단어가 나오는 기준에 따라서 지문이 바뀌는 거지 강사가 설명해서 전체 문제풀이를 설명해줘도 내가 어휘 정리를 안 하면 항상 막히는 지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87은 뭔가 제가 너무 조금 알려드린다라는 거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다른 지문도 뭔가 쾌속 질주에 속 시원한 어떤 대단한 공식이 성립되기에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레슨 13, 13강에서 다루는 87은 테스트 1회에서 3회 중에서 싱글 패시지, 단일 지문, 그리고 단일 지문 중에서도 쥐약같이 우리가 싫어하는 87의 복병 같은 지문, article, 기사글을 좀 최대한 추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글이 재미가 없잖아. 짜증나고. 근데 다른 지문도 짜증은 되게 풍성하게 나거든.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서 더블 패시지, 트리플 패시지, 3중 지문하고 2중 지문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챗 디스커션, 채팅창도 뭐 한 번씩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문에 좀 구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죠? 굉장히 뚱뚱. 147에서 200번 굉장히 악마 같은 파트라고 문항수가 너무 많지. 그리고 문항수가 많은 거에서 147에서 175번까지를 싱글 패시지, 단일 지문이라고 그러고요. 그 뒤에서부터는 이제 지문 2개가 붙고 지문 3개가 붙는 이런 다중 지문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87. 근데 87이 옛날에는 우리가 딱 문제를 보자마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거다. 2중 지문하고 3중 지문이 여러 개가 붙어 있으니까 더 어렵지 않겠냐. 그거 옛날 얘기지. 요즘 단일 지문 세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지문에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 지문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신 소식으로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단일 지문을 너무 느리게 풀면 다중 지문은 엉투도 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뚜벅뚜벅. 147에서 175번까지 미친 듯이 풀었어. 미친 듯이 이 시대의 스피드 광이지. 그래놓고도 갑자기 방송이 딱 중앙방송이 들리네. 시험 종료 15분 전입니다. 말이 되냐고. 내가 지금 뒤에 2중 지문, 3중 지문 다 남았. 이때 느끼는 정말 쓸쓸함, 서러움, 공포. 뭐라 말할 수가 없지. 단일 지문을 천천히 5만 년 걸려서 풀어놓고 맞춰서 그건 본인 혼자의 우리의 프라이드일 수도 있다. 왜냐면 시간 싸움이 너무 야박한 시험이라서. 그 중에서도 아티클 곳곳에 나오죠. 어떤 시험인 경우에는 아티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시험 회차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티클만 막 3-4개 나올 수도 있고 그 개수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토익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문으로서 최고 난이도 기사글이십니다. 기사글은 기본적으로 그래 제목, 발행일. 기사는 항상 기자가 기사를 쓴 발행일자가 나오거든 상단에. 그 날짜도 보시고 서론은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확인해 봐가지고요. 질문 자체, 고유명사, 이름, 날짜 등의 찾기 쉬운 단서가 있으면 문제 읽고 찾고 이래도 되는데 딱히 찾을 만한 건덕지가 없으면 읽고 찾고가 5만 년 걸리거든. 그러면 그냥 지문을 먼저 읽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면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읽기가 낫다. 87 공부하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악기를 만났기 때문에 paraphrasing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헤비한 거지. 지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87은 저도 어렵네요. 저는 굉장한 공포가 있어요. 저는 지금 프로 한국인으로서 이 지문을 영접하였고 미치겠다 진짜. 뭔 말을 할지도 정말.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다 공부를 한 사람이 전달하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딱히 공부하지 않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몰라요. 이 지문 지금. 문제는 155에서 157번이네요. 실제 시험은 147에서 시작이 됩니다. 87이요. 여러분의 책 테스트 1회입니다. 여러분. 랜덤으로 발췌한 우리 아티클이 자, 근데요. 이게 우리가 선택권이 없네요. 어떤 선택권이 없냐는 거냐면 여러분이 문제집으로 이 문제를 보면은 지문하고 문제가 같이 딸려 있잖아요. 딱 한 페이지에. 그죠? 근데 이게 지금 PPT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서 우리가 칠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쬐끔해지면 안 돼서 지문이 먼저 보이고 무조건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세팅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읽고 찾고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환경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지문 길이가 나왔다.
정답을 확인해 보지 않고 첫 번째 문제만 봐도 아티클의 목적 찾기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한다. 목적 찾기. 자, 초반부에 조금 읽고 이렇게 보통 들어가요. 첫 번째 문제니까 첫 줄에 몇 줄 읽으면 되니까 잠깐만 몇 줄 읽으면 슥슥 읽는 거야. 막 슬래시로 그어가면서. 근데 이거는 아티클을 너무 무시한 거지. 왜냐면 아티클은 열의 6, 7문제는 초반 읽으면 글의 목적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운이 없잖아. 여기까지 가야 나올 수도 있어요. 글의 목적은 항상 서론식이 아니라 미괄식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질문에 11월 7일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딱 들어가 있어. 그러면 11월 7일은 날짜니까 눈에 확 보이잖아. 그러면 11월 7일을 단서로 해갖고 눈에서 막 찾는 거야. 그러니까 11월 7일 찾아갖고 그 주변에 읽고 파고 약간 그거 괜찮아. 근데 별다른 독특한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문제를 읽고 ABCD 보기를 찾아봤자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CD 보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기가 사지선다 나오잖아. 여기 있는 단어가 다 그대로 써져 있는 게 지문에 그대로 노출 안 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패러프레이징. 우리 악마 같은 패러프레이징. 단어가 바꿔치기 된다고. ABCD 보기에 써져 있는 단어가 미친 듯이 읽어도 비슷한 의미가 어디 막 수수께끼처럼 숨어져 있지 똑같은 스펠링으로 복붙이 안 된다니까. 그게 되게 많아요. 자, 일단 이 지문은 제가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읽을 시간을 혹시나 안 갖고 이 영상을 보셨을 분을 감안해서 문제만 잠깐 넘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중지하시고 푸실 분들은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할 건데요. 만약에 문제 3개를 먼저 본다면 이럴 수는 있겠죠. 아, 이거는 목적 찾기 문제야. 자, 만약에 질문을 먼저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자, 두 번째 문제는 컵케이크 케이크라고 하는 데가 경쟁업체랑 다른 점 이렇게 질문 잡아놓을 수 있고 여기 새로운 사람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정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명사가 등장하면 얘를 찾을 수는 있어요. 문제를 먼저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건 문제 개수가 3개에서 5개, 뭐 2개에서 5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섞이는 게 8세븐인데 문제 개수가 2, 3개밖에 안 된 문제를 먼저 읽어놔도 이게 가닥이 기억이 나거든. 근데 문제가 5문제로 불려주면 이게 읽는 순간 까먹을 수도 있어 또. 그래서 문항수가 너무 많은 문제들인 경우에는 지문을 먼저 요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찾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요거는 얘 이름 나오면 약간 제가 광분해서 찾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읽어가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지나가면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아티클입니다. 별 기대 없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Newfield 이렇게 이제 대문자가 써져 있는 게 기사 발행 배경지가 되는 거고요. 기사 발행 날짜가 2월 27일입니다요. 맞죠? 서로는 읽어야지. 8-7이 안 읽고 어떻게 돼? With cupcake bakeries popping up on every corner. 팝업이라고 하는 건 불쑥 확 튀어오르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확 생성이 된 거예요. 컵케이크 빵집이 막 우후죽순 on every corner 어디 구석구석 도처에 다 생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It can be difficult to decide where to purchase your favorite sweets. 그래서 스위츠는 단 거, 빵, 과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당신이 먹고 싶어하는 단 과자, 음식 이런 걸 어디서 사야 될지 정말 결정장애 오지 않아? 약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뒤에 The treats가 나는데 treats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뭔가 산물이나 선물처럼 대접하는 것도 되고 한 끼 탁 내가 한 끼 쏜다 오는 한턱 이런 턱도 되고요. 아니면 음식 같은 거 어떤 선물처럼 내놓는 음식도 돼요. 이 treats는 앞에 있는 sweets를 그냥 받아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단 음식들 이런 빵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컵케이크 케이크에서 파는 거는 그러나 stand out. stand out은 좀 외우셔야 돼요.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 이게 아니고 stand out은 되게 튀는 거예요. 도드라지고 튀는 거예요. 그 우후죽순 많은 가게들 중에서도 되게 튄다? 왜냐면 simplicity. simplicity는 되게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지 않고 딱 단순해. 자, while other bakeries 다른 베이커리스 빵집들은 create dozens of flavors 막 수십 가지의 맛을 막 만들잖아 온갖 맛을 그런 while 반면에 우리 컵케이크 케이크는 focus에서 주력을 하는 게 perfecting 완벽을 추구하려고 그래 only a handful handful도 되게 중요한 표현으로 손에 한 줌에 들어갈 정도로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적은 부분만 주력하지 바닐라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레드 벨벳 아니면 캐럿 이런 맛에만 아주 명가의 전통을 갖고 있어. Their cupcakes are light 이제 가벼운 느낌이 있으면서 동시에 moist, 습기도 느껴지고 fluffy가 뭐냐면 솜털 같은 거예요. 부들부들하니. 근데 이거 모르면 뭐 내가 빵집 열어야 돼? 맛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뒤에 with frosting that is rich 에서 rich는 부유한 게 아니라 음식일 때는 풍미가 막 있다는 얘기지. 풍미가 장렬하고 있고 without being overly sweet. 너무 과하게 단맛만 나지는 않게끔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문단을 약간 스캔을 떴고요. 첫 번째 문단은 스캔을 떴다는 점에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도전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이 아티클의 메인 목적이 무엇인가? 보기 A,
어떤 하나의 업계의 동향과 이런 걸 다 분석하려고. 보기 B. 어떤 한 사업체, 어떤 업체를 갖다가 홍보하고 집중 조명해 주려고. 보기 C. 관광 와라가 웬 말이야? 첫 번째 문단만 읽어도 이건 여행 관광은 아니다. 빵집 홍보지, 그죠? 그리고 보기 D. To report on a construction. 웬 건설? 뭐가 건설, 그죠? 그러니까 CD는 서론만 읽어도 좀 구리구리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너무 이질감이 있죠. 근데 A하고 B 중에서 요즘은 빵을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추세입니다. 요즘 바쁜 현대인은 이런 글이 아니고 컵케이크, 케이크라는 데를 계속 집중 조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promote a business가 되는데 사실 컵케이크, 케이크라고 하는 컵케이크 집을 갖다가 비즈니스로 바꿔친 것 자체가 paraphrasing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바뀐 거죠. 비즈니스는 사업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업체. 어떤 영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케이크가 로케이트되어 있다. 이런 이 문장을 제가 좀 따왔잖아요. 여기 팁박스에. 이게 이제 여기. 컵케이크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사실 얘네는 어디 지점에 위치해 있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시에 운영하고 이런 걸 자자자자 다 써주는 것 자체가 와서 먹어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런 의미까지도 더 잡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아 이거 업체 홍보구나. 이런 느낌이 오겠지만 사실 서론만 읽어도 정답의 느낌은 와요. 두 번째 문제도 도전합니다. 나머지 문단 안 읽었어요, 저도. 근데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우려 먹는 거야. 왜냐면 읽기가 싫으니까. 근데 일단 질문을 읽어보면 아티클 내용에 따르면 컵케이크 케이크 집이 different from its competitors. 경쟁 업체랑 다른 점이 뭐야? 아, 나 아까 읽었지. 이게 이 말인지만 알면 되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while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었죠. 근데 while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다른 베이커리 빵집은요. 수십 가지의 맛을 다 이거저거만 만드는 반면에 우리 컵케이크 케이크는 딱 집중을 한다고요. 딱 only a handful. 극소수의 맛만 딱 전문적으로 만들어. 무슨 김밥, 김밥 종류 40개 이런 거 말고 딱 김밥 종류 딱 3개 이런 느낌인 거지. 그게 다른 업체들하고 차별점을 유발한 거기 때문에 recipes, 음식 조리법이 대대적으로 공개가 돼서 이용 가능하다. 실내 에세링, 좌석이 없다. 보기 C, it sells only a few flavors of cupcake. 컵케이크의 맛을 갖다가 only a few, 딱 몇 가지만. 그게 그 말이지. 그게 그 말이야. 그게 그 말. 근데 보기 뒤에 it's cupcake는 슈가가 아예 없다.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아까 질문에서 읽었을 때 overly, 지나치게 sweet한 거를 without, 좀 없앴다라고 한 거지. 아예 단맛 자체가 없으면 뭔 맛으로 먹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C로 가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paraphrasing 된 거죠. A handful이 a few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while이라고 하는 뭐뭐 반면이라는 비교 행동을 유발한 그 접속사 자체가 질문에서 괴물처럼 different를 빼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노트에 제가 따로 정리하고 있는 걸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완벽히 슬래시를 끊어가면서 해석 안 됐을 때 우리가 막 강박을 갖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아니고 바뀌었던 단어를 최대한 정리하는 모습을 이용해서 나는 스펠링 갖고 정답 맞추는 게 아니고 의미로 찾을 거다. 약간 이런 연습을 스스로 해주셔야만 되고요. 이걸 paraphrasing 정리한다 그래요. 정리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지문을 냅다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문제 하나 남았었거든요. 아까 첫 번째 문단만 읽고 끊고 간 게 좀 나름 현명한 것 같아요. 정말 읽기 싫었거든. 스테판 에반스를 찾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유명사 하나 남았으니까 스테판 에반, 우리 오빠인지 언니인지를 남자 이름 같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읽었었고요. 두 번째 문단 가자마자 proprietor,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 가게 주인이자 셰프이신 스테판 에반스 오빠. 이 오빠는 자기의 creations, 이 걸작과 창작물에 굉장한 take pride,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이 오빠의 쓸데없는 인터뷰 내용. People like to say that. 말하길 좋아하죠. 컵케이크는 되게 단기간의 트렌드라고 얘기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뭔가 독특한 너무나 그런 맛은 우리는 추가하지 않고요. 우리는 뭔가 전통적이면서도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재미없어. 자, 에반스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고유명사가 나오면 그 고유명사 나오는 부분의 주변을 좀 파는 거죠. 우리 에반스 오빠는 opened his bakery, 자기 빵집을 열었어. After serving as, 일하고 나서 라 폰테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pastry chef를 일했다는 건 그 파티시에 알죠? 파티시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파티시로 5년간을 일을 한 다음에 드디어 자기 빵집을 차렸지. 그 다음에 뒤에 his love of casual baking. 그렇지만 이 사람의 casual baking은 began as parents' kitchen. 자기의 부모님의 부엌에서 시작이 됐다. 세상 재미없고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내가 어지럽히고 다니고 난리를 치고 다니게 두셨었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예. 자, 한번 도전해보죠. 자, 이 오빠에 관련돼서 언급된 걸 물어봤습니다. 보기 A. 이 오빠는 새로운 신종의 케이크를 창조해냈다. 보기 B. 이 오빠는 adult, 성인으로서 맨 처음에 성인일 때 먼저 베이킹을 시작했다. 보기 C. He used to manage a cafe. 이 사람은 카페를 운영했었다. 보기 D. 이 사람은 다년간의 경력과 경험이 있다. 디저트를 만들어 본. 정답은 뒤로 가는 게.
페이스트리 셰프잖아요. 페이스트리 셰프면은 파티셰거든요. 파티셰면 빵, 케이크 이런 거 약간 쿠키, 빵, 케이크 약간 이런 쪽인데 그거 갖고 밥이 돼 지금 우리가 그 간식이지 그 정도면. 그래서 이런 걸 디저트로 바꿔서 얘기한 거 디저트 아시죠? 그런 걸로 바꾼 거예요. 패러프레이징이. 근데 다년간의 경력이 있다는 건 5 years로 나왔었죠. 라폰테인이라고 하는 데서 페이스트리 셰프로 5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자기 빵집을 차린 사람이죠. 근데 자기 빵집을 지금은 갖고 있지만 카페를 예전에 운영하곤 했었다라는 과거 습관이 used to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뒤에 쓸데없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으로 인터뷰 내용에서 자기 혼자 훈훈하게 회상하면서 사실 우리 부모님의 키친에서 나의 빵 굽기 열정이 시작이 됐죠.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부엌을 어지럽히고 mess around 하는 거 다 냅두셨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릴 적부터 나름 취미 삼아 빵 굽기를 시작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야 처음 베이킹을 시작했다. 이것도 좀 오바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클이니까 쉬울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티클은 좀 어렵고 헤비합니다. 자, 테스트 이외에서도 아티클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랜덤으로 추렸지. 161에서 164번이거든. 재밌게 생겼냐고 지금 이게. 재미없지. 그러나 스탑하고 일단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막히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잘 풀고 있잖아. 곧잘. 그죠? 스탑해가면서 화면 넘겨드릴 테니까 억지로라도 스탑하시면서 아직 안 푸신 분들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를 얼추 풀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강의를 하는 거예요. 8세븐은 특히나 안 풀고 하면 모레 막 이러다 끝나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 질문 자체가요. 161번은 아티클에 따르면 mostly가 자꾸 등장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known for, 뭘로 유명하냐를 물어본 것 같고요. 61번은. 62번 같은 경우에는 New Horizons가 뭐 하는 업체야? 무슨 유형해? 그거죠. 그 다음에 63번은 또 모슬리 나왔네. 어느 회사에서 자기 경력을 시작한 거야? 일을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어느 회사야? 이력을 물어본 것 같고 마지막 문제는 모슬리 언니가 홈 컴포트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 뭔 일이 발생했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 네 문제 자체가 지금 제가 읽는 순간에도 저는 까먹는다.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근데 확실한 건 모슬리라는 사람이 자꾸 등장하고 있고 제가 읽은 내용에서 모슬리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는 내용이 여러 문제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아티클에서 모슬리라는 언니 이름이 한 번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정 문장만 파서는 정답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딱 먼저 딱 눈으로 대충 봐서 자꾸 겹치는 단어가 여러 번 포진돼서 나오면 애초에 특정 군데를 파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읽어가면서 끊어가면서 기억날 때 그때그때 정답을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아티클 읽어보죠. 그래 제목과 서로는 반드시 읽습니다. 일단 New Horizons라는 기업이 expand operations, 운영을 확장한다. 근데요. 처음에 이게 참 좋다. 뭐냐면 첫 문장은 원래 아티클에서 첫 문장은 제목이 있는 아티클은 그냥 뺏긴 거예요. 첫 문장을. 100%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확인해보죠. 4월 2일자에 발행된 기사로 디렉터, 이사 정도 되겠죠. 이사님이신 다이앤 모슬리 씨가 발표하기를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 어제 열린 따끈따끈한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뉴 호라이즌스 기업이 expand, 확장할 것이다. 어디로 진출하는가? 유럽하고 미들 웨스트, 중동 지역까지 우리가 세력을 뻗치겠다. 나 제목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죠? 그리고 speaking to reporters, 기자한테 말하면서 이 디렉터가 주장한 바가 뭐냐면 the time was right. 타이밍은 딱이다. 지금 타이밍이 딱이었다. Explore new untapped markets. untapped는 아직 발을 들이지 않은 거니까 아직 개척이 안 된 거죠. 그런 시장을 우리가 근데 이거 모른다고 지금 해석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라니까. 바로 사전 검색을 누가 못해. 그리고 저도 얘기하다가 뭔가 저도 모르는 단어 많아요. 근데 이제 보이는 단어 갖고 제가 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And that she was confident that the firm would be successful. 여기까지만 대충 봐도 알겠죠.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되게 있다. 자신감이에요. 투머치 자신감. In competing with rival sporting attire manufacturer, Speedy Grab. Speedy Grab이 얘네 회사 이름은 Horizon, 뭔 Horizon 아니야? New Horizons. 근데 Speedy Grab이라는 다른 회사는 뭐냐면 라이벌이야. competing. compete 정도는 모르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compete는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쟁사는 동종업계를 유발하다 보니까 라이벌 회사로서 스포팅, 스포츠 attire는 의류입니다. 스포츠 의류 제작업체인 스피디그랩하고 이게 좀 붙어볼 만하다 우리가. 근데 스포팅 attire manufacturer이 나 경쟁 회사다, 라이벌이다. 그러면 나도 스포츠 의류 회사겠죠. 왜냐면 생뚱맞은 분야면 서로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런 걸 잠깐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죠. renowned, 유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갑자기 데자뷰 오네요. 아까 읽었을 때 모슬리 언니 왜 유명하냐고 물어본 거 있었는데 뭐 때문에 유명한지 나오겠네요. 정답이요. Renowned within the industry, 이 업계에서 이 바닥에서 유명하시지. For being a fierce negotiator. Fierce는 아주 치열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전투력 있는 negotiator, 협상을 되게 잘하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세다. 이런 무슬리 언니가 went on to declare that she would relocate to Germany. Germany까지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서 to personally oversee the transition. 이 회사의 변화되는 과정과 발전 과정에 내가 직접 관리 감독할 것이다. 힘드네. Once there, she will work to make European customers just as enthusiastic about her company's range of sports clothing as 나왔네. 너무 싫다. as는 쫙 벌어져서 나와도 뒤에 있는 애들만큼 앞에 있는 애들도 요 정도의 비슷비슷한 구문이거든요. 여기 유러피안 고객들도 내가 사로잡겠어. 아메리칸 고객들처럼 내가 사로잡을 거야 이번에. 더 이상 못 읽는다. 더 이상 못 읽는다. 한 문단을 읽었으니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먼저 도전을 합니다. 일단은 문제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더라도 풀릴 수 있는 건 지잡듯이 잡아봐야지. 어떻게 그러면 기억력이 흐려지는데. According to the article, 아티클에 따르면 미스 모슬리 언니가 뭐 때문에 유명해? 네고시에이션. 아주 네고시에이션으로 유명해. 그래서 정답 A로 갈 거지. 제품 개발에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다. 혹은 고객의 소비자 패턴에 대해서 아주 이해도가 높다. 이런 건 읽은 적이 없다 우리가. 우리는 fierce negotiator 그거 하나밖에 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A로 가는 거지. 위험을 무릅쓰려는 정신이 탁월하다. 그런 얘기도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정답은 A로 가는 거고요. renowned라고 하는 거가 아까 지문에 있었어요. renowned. 근데 renowned도 유명한 건데 이게 질문에서 renowned가 아니고 known for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마저도 정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딱 똑같은 스펠링이 아니라도 의미만 똑같으면 이걸 paraphrase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찾아도 빨리 찾아. 그리고 질문. What type of business most likely is New Horizons? 이 회사 무슨 회사이 주식회사? 스포팅 어타이어. 왜냐면 내 라이벌 회사로 언급됐던 회사 이름이 뭐가 있었거든. 뭐 스피디 웹인가? 스피디 그랩인가 이거. 근데 얘들이 내 라이벌인데 숙명의 라이벌인데 얘들이 스포팅 어타이어를 제조한다. 그럼 우리도 같은 업계라니까. 그게 자동차 관련이거나 부동산 개발 업체거나 이런 보기 뒤에 하우스웨어 뭐 집에서 쓰는 어떤 가정용품이나 이런 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임지 정답은 스포츠웨어. 근데 스포츠웨어 컴퍼니 해놓고 또 정리한다. Sporting attire, sportswear, wear attire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자꾸 해야 이게 기억이 나요. 이거 못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안 읽었어. 회사 이름이 바라라라 나왔구만. 근데 어느 회사에서 미스 모슬리 언니가 자기의 커리어를 맨 처음에 시작했는가 소시적이야. 근데 언제 시작했는가인데 스피디 그랩은 답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유일한 우리 라이벌 회사이기 때문에 이 라이벌 회사에서 경력을 시작했다는 좀 이상한 낚시로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개의 회사 이름이 막 나오고 있죠. 근데 보기 A의 New Horizons는 지금 미스 모슬리 언니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회사입니다. 약간 느낌이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땐 처음 일을 소시적이 시작할 때는 아마 생뚱맞은 단어인 B, C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전혀 안 읽었던 지문의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좀 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회사 이름이 몇 개 등장하는지 보죠. 자, 첫 번째 짜자자작 보니까 여기 타이푼 회사 이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회사가 짜자자자작 이렇게 보니까 Home Comforts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ew Horizon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유명사가 다다다닥 붙어 있잖아. 근데 순서장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순서 자체가요. 제일 앞에 나왔던 회사가 제일 먼저 일했을 확률이 높긴 하죠. 연대 기순으로 가니까 원래 그래 흐름이. 그리고 딱 봤을 때 보다시피 오토모바일 제조업체인 타이푼에서 first job을 시작했었다. 라는 말은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first job을 시작해놓고 16살에 시작해서 아주 푸르를 때 하셨어. 그 다음에 그렇게 일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수년간 자기가 일을 하고서 또 어디로 갔냐면 홈 컴포트 가서 또 다년간 일을 했어. 홈 컴포트라는 데는 거기는 부동산 개발 업체야. 거기 가서 또 다년간 일을 했어. 여긴 두 번째 회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되게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30살이 되고 나서 그 조직 내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간 거야. 홈 컴포트에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30살에 이미 이사 자리까지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뉴 호라이즌스로 넘어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의 커리어가. 그러면 약간의 노동을 우리가 띄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힘듭니다. 질문만 잘 이해했으면 정답은 C로 가는 거죠. 근데 first job이 질문에서 begin career이구나. 또 정리한 거죠. 근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정리하면서 부심을 느끼시면 됩니다. What happened during Miss Mosley 언니의 time at Home Comforts? 홈 컴포트에서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언니한테 뭔 일이 발생했어? 라는 얘기죠. 보기 A. 이 언니는 award, 상을 받았어. 이 언니 상 받았어. 보기 B. 이 언니는 회사의 간부가 됐어. 맞지? 맞지?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했다며. 30살 돼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정도면 임원 아니야? 임원급 아니야? 간부님 아니야? executive 바뀐 거지. paraphrase. 근데 이런 거 paraphrase가 안 되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정답 찾는데. 근데 저처럼 그나마 paraphrase를 좀 할 줄 알면 이게 이 얘기구나라는 게 더 빨라지죠.
새로운 포장 방식을 고안했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전혀. 그리고 보기 D. 마케팅 캠페인을 자기가 관리 운영 모르겠다. 그래서 정답은 B로 가는 거죠. 근데 Vice President, Company Executive, 조직 내에서 Organization, Company 이런 식으로 단어를 뜯어서 자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뭔가 필이 충만하게 정리한 거죠. 지문을 틀린 걸 다다시 읽어보는 것보단 저처럼 이렇게 특정 영역의 어휘를 다시 보는 습관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책 테스트 이외에 172에서 175번. 근데 뭐 이런 거 있다. 나 이런 거 싫은데. 그죠? 이거 뭐야? 이게 뭐냐면 문장이 원래 거기 어떤 문장이 뭐가 하나 있는 걸 쏙 뺍니다. 그래가지고 저 문장을 갖다가 어디를 쏙 매복시켜 놓은 다음에 내가 이 문장 꺼내왔거든. 얘가 원래 어디 있었게 위치 맞춰봐 라는 문제가 껴 있습니다. 이건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에는 존재할 수 없고요. 싱글 패시지, 단일 지문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쨌든 별다른 힌트 없이 역시 스탑하시고 잠깐 풀어보시고 가장 좋은 거는 이미 풀어놓은 상태에서 답은 모르고 설명 듣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문제가 무려 4문제가 딸려있고 하기 싫다 그지? 자 이제 지문을 또 읽을 건데요. 근데 이거 press release 보이시죠? 이거 보도자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발행돼서 나오는 게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press release는 article하고 되게 비슷해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미없겠지. 세상 재미없겠지. 근데 75번 요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원래 지문에 이 문장이 있었어. 근데 내가 빼왔거든. 어디였게 후보가 어디 있대. 자 1번이야 2번이야 3번 이거. 이게 문장 삽입 위치 고르기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74번 라이언 센터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언급된 걸 맞추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파트너십에 대해서 미스 플린 언니가 뭐라고 암시를 하는가? 미치겠네. 첫 번째 문제, 라이언 센터의 그 연구 초점이 무엇인가? 그래요? 그러면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이 센터 이름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센터도 결국에 따져보면 한 문단에 어떤 특정 문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언급될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특정 문장만 뺏겨서는 쉽게 안 되는 약간 이런 느낌적 느낌. 도전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서론 읽고요. 정답 나오는 거 문제인지 하나라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문단 잡아서 플린스인지 보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읽으면 기억이 안 나 사람이. 그리고 제 옛날 강의 방식에 보면 서론과 결론 위주를 먼저 읽고 그 강문단의 첫 줄 읽고 이런 식의 스캐닝 방법을 준 적도 있을 거예요. 제 예전 강의에서는. 근데 예전에는 강의에서 독해지문이 조금 더 난이도가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지문도 많았겠지만 요즘 토익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의 좀 제대로 된 패러프레이즈 정리를 하시는 게 꼼수 없이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읽을 때는 서론, 결론, 강문단의 첫 줄만큼은 꼭 읽어야 되긴 해요. 원래. 아티클이니까 제목 봐야지. 이게 센트럴이라고 발음이 되든 센털이라고 읽으시도 상관없고요. 비슷해요. 비슷한 의미고요. 오가미 앤드 라이언 센트럴가 파트너 업, 제휴를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목 자체가 파트너예요. 제목 자체가. 이 파트너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별로 뭐 독특함이 없이 여기저기 다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브리즈번 지역에서 2월 3일자에 발행된 기사. 벌써 어지럽다 정말. 투데이, 오늘날에 아주 라이징 스타. 라이징 잘 나가고 있는 신생으로 잘 떠오르고 있는 신규 사업업체인 오가미. 우리 오가미라는 신설 라이징 스타 업체께서 발표를 한 게 It has formed a partnership. 제휴를 맺게 됐다. 누구랑 제휴를 맺게 됐냐면 정말 그 유명한 라이언 센터랑 제휴를 맺게 됐다. 이 센터는 허브 같은 데다. 근데 허브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추 역할을 하는 곳. Sustainable Energy.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뭐야 정말 읽기 싫다. 그거로 아주 그냥 명가 중에 명가, 중심 중에 중심 역할을 쑥돌 같은데 거기랑 제휴를 맺었다. Will make its considerable resources available to 오가미. 제휴를 맺다 보니까 이제 이 오가미한테 라이언 센터에서 만드는 엄청난 그 자원과 자료들 이런 게 이제 같이 이용이 가능해지게 된다. 파트너십 맺었으니까.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오가미 X wind turbine. 풍력 태양열, 수력, 풍력 중에서 바람을 담당하시는 풍력 터빈을 개발하네 어쩌네 이런 정말 재미없는 얘기와 함께 했습니다. 한 문제라도 풀리는 거 있나 볼까 일단? 여기 이 센터의 리서치 초점이 무엇인가? 의료 장비? 그럴 리가 없다. 의료 장비일 리가 없다. 아무리 조금 읽었어도 뭐가 항공 기술이고 비행 기술이야. 뭐가 비행 기술이야. 뭐가 통신이야. 텔레커뮤니케이션. 근데 보기비에 renewable energy.
sustainable energy.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곧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쓰고 소멸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재생 가능한 게 지속 가능한 거죠. 에너지는 읽었으니까 난 답으로 간다. 이런 식의 자신감이 좀 필요하고요. 오역을 한 게 아니라 단어를 잘 따온 거죠. 패러프레이즈로요. sustainable, renewable 대신 정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 문단을 읽고 저처럼 한 문제라도 풀리는 게 인지 도전을 하시고요. 꼭 그게 72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험장 가면 그게 74번일 수도 있고 난감하게 75번일 수도 있다. 근데 풀리는 게 있으면 푸는 거야. 그리고 안 풀리면 다시 또 읽어야지 뭐 어떡해. 근데 두 번째 문제 플린 언니가 근데 플린 언니를 나는 한 번도 못 읽었거든. 여기에 플린 언니가 등장하는 문단이 분명히 있겠죠. 나옵니다. 우리 메리 플린. 그죠? 이 언니가 말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이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죠.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such an excellent group of scientists and engineers. 이렇게 cutting edge, 최첨단의 시설에서 이렇게 대단하신 집단의 그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분들과 공학자분들과 저희가 이런 식의 근무를 같이 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정말 대단히 익사이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메리 플린 언니가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하셨다. 이 언니는 오가미라는 기업의 사장님이시자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다. 대단하신 분이다. Their expertise in the field of wind energy. 이 라이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정말 그 풍력 에너지에 대한 대단한 그런 전문 지식 이런 부분이 우리의 그 프로그램을 좀 더 quickly 빠르게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도움을 주실 거고 더 나아가서 perhaps 어쩌면 아마도 in ways 어떤 방식이든 간에 that we don't expect 우리가 예상 못하는 방향까지도 뭔가 새롭게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말과 함께 자 풀어보죠. 이언니는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기 A. It may have unexpected results. 정답이겠네요. 방금 읽었잖아. 이언니가 말한 쓸데없는 내용 중에서 분명히 Perhaps in ways 어쩌면 that we don't expect.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항상 안 좋은 뜻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A가 제일 비슷해 보여요. 근데 보기 B는 It is likely to last for a long time. 우리의 파트너십은 5만 년, 1000만 년 갈 거야. 되게 오래 지속될 것만 같아. 라는 말은 한 적 없고요. 보기 C. It receives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꿈꾸는 것 같아. 약간. 정부에서 지원을 받네요. 어쩌네. 한 번도 못 읽었어. 어떤 단어도. 그리고 보기 D. It is similar to another partnership that Ogami is part of. be part of는 뭔가의 일원이거나 소속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가미가 지금 이미 소속돼 있거나 이미 본인이 경험해봤던 다른 파트너십하고 좀 굉장히 비슷해 있다. 이번 파트너십 양상이. 이런 식의 비교는 한 적이 없죠. 결국에 완벽히 읽어지지 않았어도 A가 제일 맞아 보입니다. 패러프레이즈 정리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don't expect니까 unexpected.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아예 동의어지만 그래도. 자 이제 라이언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요. A, B, C, D 보기 중에서 A는 200명의 직원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보기 B는 아까 그 오가미 기업의 프레지던트이자 CEO이신 플린 언니가 갑자기 거기서 일하곤 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언니는 오가미 회사의 CEO이자 프레지던트 아니야? 그리고 오가미 X라고 하는 이제 이 제품이 거기서 만들어졌었다. 보기 D는 세츠오는 앉아있다라는 것보다 여기는 위치하다. 대학교의 어떤 사유지나 대학교 재산, 대학교의 재산을 잡히는 건물이나 어떤 거기 부지에 위치해져 있다. 모르겠어요. 막힌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요, 이렇게 끊어가면서 읽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단 첫 줄서부터 굉장히 깊숙한 브리즈번의 메인 캠퍼스, 본교 캠퍼스의 그 대학교에 딱 깊숙한 어디인가에 딱 위치해 있는 이 라이언 센트는 대놓고 이런다. 대놓고 그런다. 여기는 월드 클래스, 전 세계급의 명성을 갖고 있다. 리서치 및 교육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곳이다. 정말 pioneer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막 선구자 이런 느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명의 엔지니어가 사이언티스트 more than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규모가 크네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A, B, C, D 중에서 일단 A는 망했다고 밖에. 200명까지는 좋아. 그래, 200은 좋아. 근데 more than이라고 해놓고 fewer than으로 반대로 가버리면 200명이 안 되지 않아? 이런 거는 우리가 낚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로 가게 되죠. 근데 대학교의 메인 캠퍼스에 situated 했다는 게 질문이 아닌 보기에서는 sits로 바뀌어 있으니까 또 정리한 거죠. 그리고 university의 캠퍼스를 university의 property로 바꿀 수도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오가미 X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가미 X는 뭐냐면 우리 오가미 X가 뭔지 알아? 여기도 있어. 오가미 X 여기도 있고 굳이 단어를 찾자면 여러분 여기도 있었어. 근데 오가미 X는 이제 풍력 터빈 같은 건데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파트너십 맺어서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또 마지막에 나가는 오가미 X 얘기를 하는데도 보니까 오가미 X가 ready for market 시장에 would be ready 준비가 될 것 같다 within a year 1년 내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옛날에 개발이 이미 끝난 제품이 아니고 지금 라이언 센트인지 뭔지 거기랑 합작으로 이제 만들고 더 개발시키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제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제 자체가 되게 엉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뭘 옛날에 거기서 만들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낚시를 좀 버텨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로 간 거고요. 요거 도전할 겁니다요. 아 좋네 이거는. 이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his에서 이 his에서 나오는 이 남성의 어떤 그 정확한 아이덴티티, 그 오빠의 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오빠의 팀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오빠가 누군지는 언급이 돼야 될 겁니다. 앞에 남자분 이름이 반드시 나오거나 남자 얘기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오빠의 팀은 이렇게 하니까요. 이 오빠의 팀은 will start by focusing on specifications such as blade shape. 블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칼날 같은 느낌도 되겠지만 날개 같은 의미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어떤 부품이죠. 그리고 router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회전로?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로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부품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 컨스트럭션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관련된 예를 들면 그런 스페시피케이션스에 먼저 주력하기 시작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문장을 넣을 때는요. 문장 넣기 위치 고르기 할 때는 그 문장의 뒤에 문장보다 앞에를 읽어야 돼요. 앞에를 먼저 읽고 앞에랑 안 어울리면 끝장이다. 자, 1번 자리 볼까? 1번 자리 앞에 봐봐. 남자 이름이 하나도 없어. 라이언 센터인지 뭔지 저기는 기관소 이름이야. 오가미 회사 이름이야. 근데 히즈라고 하면 알 바야. 히즈가 누군지. 남자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놓고 어떻게 히즈야. 2번 자리 가야지. 2번 자리 앞에 안 된다. 2번 자리 앞에 안 된다. 왜냐면 2번 자리 앞에 보니까 아까 메리 플린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메리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에 등장할 때요. 미스 플린이라고 해서 질문이 딱 나왔었거든요. 그럼 미스가 붙으면 여자 아니에요? 근데 미스 플린을 히즈 팀으로 가시면 어떡해? 이렇게 성별이 안 맞을 수가.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나머지 후보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근데 3번은 대학교에 위치해 있고 리서치하고 교육의 중심 같은 아주 유명한 곳이다. 역시 그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기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히즈라고 할 수 없죠. 결국에 4번밖에는 후보가 없습니다. 근데 4번에 우리 박사님 나오셨다. 엘리아스 마틴. 근데 엘리아스 마틴이 나왔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잖아. 닥터리 칭호가 있으니까. 그런데 박사님이니까 성별은 무의미하지만 이분을 his라고 받아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그리고 여기 제가 써놓네요. 명제 문장이 들어갈 앞문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다운편의 명자 문장 자체에서 주어, 시제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일이 계획인지 이미 지나갔던 일인지 그리고 문장의 앞뒤 위주를 봐서 힌트를 좀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거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3회로 넘어갑니다. 테스트 3회에서 또 갖고 왔어 아티클.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는 거에 활용 정도. 아티클만 다 갖고 왔어. 170에서 175번이고요. 약간 스탑하시고 풀어보시고 역시 얘도 1, 2, 3, 4번 문장 그 삽입하기 위치 고르기 문제가 존재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풀겠습니다. 도전을 하기 전에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 문제 보니까 이거 아티클 왜 썼어? 목적 찾기 하나 나온 것 같고 두 번째 문제 아티클에 따르면 미스 리드가 또 화근이구만. 미스 리드 언니가 시리 카운슬 미팅 때 뭐라 그랬어? 뭔 얘기했어 그 언니? 미스 리드. 닐렛이 뭐야 또? 근데 닐렛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suggest about이 붙으면 about하고 suggest 붙으면 제안한 게 아니고 암시되는 거. 닐렛이라고 하는 시리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지금 암시되는 게 뭐야? 약간. 그 다음에 이거 문장 어디다 넣어. 근데 문장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는 차치하고 나중에 풀어도 되고 뭐 미리 푸실 분들은 풀어도 되겠지만 이 문장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닐렛, 미스리더니 그 다음에 글의 목적. 이거 먼저 잡아놓으면서 일단 서론서부터 좀 보죠. 서론을 보니까 닐렛 지역에서 1월 31일자 발행된 아티클 기사. Residents of one section of Mill Street. Mill Street의 한 구획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자들이 아주 불평불만 컴플레인이 자자하다. Effect는 효과도 되지만 여파, 끼치는 영향이란 뜻도 있어요. Popular Navigation App. 아주 인기가 대박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앱 있죠.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그 앱인 Naviga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마을과 인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근데 서론이 너무 짧아서 무슨 불평불만인지 전혀 안 읽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라는 거 느낌이 오지만요.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짧을 때는 처음에 2문장 정도는 서론으로 같이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었던 리드 언니 풀네임이 달린 리드구나.
이언이 나왔구나. 어차피 읽어야 되는 부분이네. 다른 리드 언니가 누구냐면 affected 된 homeowner 중에 한 명이다. 근데 affected는 위에서 언급됐던 사태에 직격타를 받은,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complain 할 만한 어떤 문제점에 타격을 받은 거기 주민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분이 spoke about the situation, 이 상황에 대해서 데자뷰온의 시티 카운슬 미팅에서 어저께 얘기를 했지. 그런 문제 있지 않았어. 리드 언니가 시티 카운슬 미팅 때 뭔 얘기했냐? 나오겠네. She explained,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 앱이 sending drivers, 운전자들을 밀 스트리트로 가게 하는데 그거를 during rush hour, 굉장히 바쁜 혼잡 시간대에 가게 하는데 어떠한 경고 멘트도 없이 무조건 글로 가게 한다, 그 앱이. 근데 경고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고 멘트가 분명히 있었어야 돼. 이쪽으로 이 길 내비게이션대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sharp한, 급격한 incline,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꿀렁꿀렁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 없이 그냥 길 안내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incline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요. 동사일 때는 약간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다는 느낌도 있는데 명사일 때는 말 그대로 경사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트레드밀 있죠.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거 할 때 이렇게 좀 더 하드하게 운동하고 싶으면 이렇게 올리잖아, 기계를. 그럴 때 인클라인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나왔어. 그리고 리드 언니가 직접 얘기한 인터뷰 내용이 뒤에 또 나오곤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까지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론 부분이 좀 길게 읽고 있지만 그래도 한 6, 7줄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읽을 수 있는 분들 읽고요. 기억력이 희미하신 분은 여기까지만 읽어놓고 첫 번째 문제가 맞춰지는 게 있는지 봐도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리드 언니가 주장하는 바가 There has been a car-related problem on the street nearby once a week. nearly 거의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기 이 길바닥에서 자동차 관련된 문제가 늘 발생해. 이 앱이 11월에 출시된 이래로 계속 이러고 있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꼴로. Part of my fence was knocked down. knockdown이 어떻게 되는 거지? 넘어지는 거지. 펜스는 뭔데? 울타리 담장 같은 거. 아니 이거 울타리 담장이 이게 울타리 담장이 다 와르르 무너져냈어. 그리고 우리 이웃에 우편 수신 박스 있지, 우편물 받는 거 그것도 무너졌어. 그거 치고 다니고 막 그래. 이렇다. 이 아리클은 왜 썼는가? 보기 A. politician, 정치가, 어떤 정치가의 그 어떤 자기의 경력과 커리어를 객관적으로 뭐요? 보기 B. 곧 있을 시티 프로젝트. 이 시에서 앞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든 뭐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보기 C. 한 지역과 마을, 어떤 한 지역의 이슈, 문제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끌게 하려는 그런 글. 보기 D. To promote a technological advance. 기술의 진보를. 아니지. C지. 우중충했잖아. 아까 닐렛 거기 지역에 닐렛이야 뭐야. 닐렛이 아니고 뭐였어. 맞네, 닐렛. 거기에 레지던트들이잖아. 여기 네이버후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여기 네이버후드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해서 운전하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라고 자꾸 안내하는데 거기가 언덕배기를 꿀떡꿀떡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 생기고 옆에 집 울타리 치고 다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C로 가는 거죠. 결국에 레지던트들이 컴플레이닝 한다. 이거를 하나의 이슈라고 받아친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패러프레이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리드 언니가 뭘 얘기했는가? 우리 아까 읽었지. 이 언니가 말한 내용은 최비씨가 누구야? 모르겠어. 최비씨가 회사인지 업체인지 장소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본부에 가본 적이 있네 없네. 정말 꿈꾸는 것 같아. 난 읽어본 적이 없거든. 보기 B. 이 언니는 자주 확인한다. 네버가를. 운전할 때마다 그냥 자주 본다. 이 네베가라는 앱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있으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자주 본다라는 그런 습관적인 패턴은 잘 모르겠네요. 보기 C. 이 언니의 이웃 사람들은 oppose, 반대한다. transportation, 교통에 관련된 어떤 proposal, 제안을 반대한다. 근데 아무도 제안한 적은 없다. 애플리케이션의 동의어가 아니다. 앱의 동의어가 아니다. 그게 우리 앞으로 이런 내거리 방향의 신호등 다는 거 어떨까요? 이런 식의 누가 제안을 한 적도 없는데 제안에 반대한다. 괜히 초반부에 컴플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변질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정답은 D입니다. 이 언니의 개인 사유적인 어떤 공간이 최근에 데미지가 됐다. 그걸 펜스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 펜스 녹다운 됐거든. 나 우리 집 펜스 녹다운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자기의 개인 사유지. 그게 데미지 됐다. 녹다운 됐으니까. 그게 knocked down, damaged. fence, private property. 바뀐 것 같아. 바뀐 것 같아. 닐렛 도시에 대해서 암시하는 거. 자, 그런데 뭘 다 읽었어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읽었어. 넘어갑니다 일단. though, although하고 비슷해요. 문장 짤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 앞에 나오면 접속사랑 비슷해.
though it is less famous than other steep needle roads like Tucker Street or Hardware Drive. 뭔 얘기야? 덜 유명하긴 하죠. 뭐보다 다른 굉장히 가파른 릴렛이라는 도시의 길들, 예를 들면 뭐 Tucker Street라든지 Hardware Drive 그런 데에 있는 엄청나게 가파른 길들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그래도 밀 스트리트도 사실 one of the city, 이 시티의 steepest, 제일 가파른 길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앱에서 간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꿀렁꿀렁 넘어가잖아. 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the crest가 나왔네. crest는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 치면 봉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crest of its hill. 계속 언덕 얘기가 나와요. 그 언덕이 is also very short. 언덕이 굉장히 길이가 짧아. 기록지가 짧아.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인터섹션에서 멈추면서 그 피크 정상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디로 주입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잘 안 보여요. 막 시야도 확보가 안 돼. 갑자기 절벽처럼 뚝 올라가.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완벽히 번역이 안 돼도 닐렛 주변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느낌이 있어요. steep. 그리고 그 뒤에 roads. 그 다음에 그 밑에 밀 스트리트도 steepest. 굉장히 가팔라. 그러니까 이 닐렛시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들과 여러 길이 굉장히 꿀렁꿀렁한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답 맞춘다면 multiple hills, 굉장히 여러 힐들이 있는 땅에 지어진 도시다. 이게 제일 맞죠. 근데 multiple은 다중이나 복층을 유발한 건 아니고요. 그냥 many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lot of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 힐들이 다 있는 게 특징이고 그런 땅에 지어져 있는데 아주 꿀렁꿀렁 이 얘기고 보기 B 같은 경우에는 traffic levels have increased. 교통 수준이 올라간 거든 교통의 흐름이 양이 늘어난 거든 교통 양이 늘어났다고 해석을 하셨든 노벰버 1에도 늘어났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노벰버 어디서 읽은 줄 알아? 아까 첫 번째 문단인가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앱이 출시됐던 거.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었던 애플리케이션. 그 앱이 노벰버에 출시됐다 그랬지. 11월부로 이 도시의 교통량이 증가했네 만에 그거 아니다. 내가 읽었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보기 C를 보면 Some of its major roads are one-way street. 여기에 있는 주요 도로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도로들이 일방향 도로다. 이런 얘기는 난 못 읽었지. 그리고 보기 D. It is famous for having efficient city services. 도시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다. 못 읽었다니까. 나는 언덕만 미친 듯이 읽었어. 그래서 steep roads, 이게 multiple hills 이렇게 되고요. hills 자체도 사실 등장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paraphrase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도전해야 되거든요. Another was banning left turns onto it from Cedar Road during peak commuting hours. Another은 뭐냐면 또 다른 것은 약간 이런 거죠.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지가 주어 역할도 해요. 근데 또 다른 것은 banning 하는 거였다. ban은 뭐 하는 거냐면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건데 left turns가 되면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right turns는 우회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좌회전을 금지시키는 거죠. 시달 로드에서 오는데 일로 가는 좌회전 뭐 방지하는 거죠. 피크 커뮤팅 아워 통근 시간 피크 시간대에는 좌회전 금지 금투도지 한 몇 번에 늘어난 얘긴가. 예. 근데 몇 번에 늘지를 제가 좀 볼 건데요. 자, 1번 자리 보죠. 읽기 싫지만 어쩔 수 없죠. 문장 넣기 위치 고르기고요. 뒤에는 어차피 말은 없지만 뒤에 말이 있어도 앞에 문장 먼저 읽었을 거예요. 1번 자리 앞에 보니까 she explained.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리더 언니가 설명하기로는 드라이버들한테 밀 스트리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러시 아워 동안에 가는데 이게 이 앱을 이용해서 앱이 알려주는 길대로 가면은 굉장히 급격한 경사가 있는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를 전혀 강구하고 앱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거고요. 자, 2번 자리 후보 볼게요. 2번 자리 앞에 문장 보니까 사실 릴렛 도시 자체가 여러 도로가 뭐 정말 악명 높은 터커 스트리트나 하드웨어 드라이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여기 릴렛시에 위치하고 있는 밀 스트리트도 굉장히 가파른 곳 중에 하나다. 이게 2번이고요. 3번 자리 바로 앞에는 미스 리드 언니가 말하기로는 이 스트리트의 주민들이 have tried contacting 트래비스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가 화근이지. 이 회사가 네브가라는 이 요즘 화두에 올라가 있는 그 앱을 개발한 회사거든. 이 회사에 연락을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걔네의 컴플레인트는 주민들의 컴플레인트는 죄다 묵살당하고 무시당했다. 그거죠. 그 다음에 4번 자리 앞에 4번 자리에 one option she suggested. 이 리더 언니가 제안하는 하나의 제안이 뭐냐면 was making Mill Street, Mill Street를 one-way street로 만드는 거다. 일방향 통로로 만들어가지고 discouraging, 못하게끔 금지시키고 막게 하는 거다. encourage는 권고하는 건데 그거에 반대로 discourage는 하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It's used as a shortcut. 뉴먼 애비뉴로 가는 쇼컷으로 자꾸 여기를 사용하는 걸 막아버리는 게 하나의 제안이다. 정답입니다. 왜냐면 아까 문장을 넣었을 때 제 기억이 맞다면 다음편의 문장이 another로 시작했었지. 근데 another로 시작하면은 보통 앞에 문장에 one이 나올 때가 되게 많긴 해요. one이 제일 좋아하는 쌍둥이 짝꿍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the other,
또 다른 하나가 another입니다. 근데 정확히 문법적으로 차이가 뭐냐면요. the other이 들어가잖아. 그럼 원래 애초에 딱 두 개 있었던 거야.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원이잖아. 나머지 하나는 빼도 박도 못하게 the other이야. 근데 두 개라는 말은 안 했어.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게 있어. 그 중에 하나는 이거야. 그럼 하나만 얘기하면 찝찝하게 말이 안 남잖아.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하게 되잖아. 그래서 하나를 제외한 또 다른 걸 또 내가 다른 범주를 얘기할 때는 another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이 제일 좋아하는 게 one, the other 아니면 one another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앞에 discourage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discourage가 못하게끔 막는 거고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175번의 명제 문장에 분명히 ban이라는 말이 있었거든. ban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이 내비게이션 앱을 만든 회사에서 우리말을 묵살하니까 시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 주민 대표로서의 첫 번째 의견은 이쪽 도로로 갈 수 있는 걸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방향 통로를 만드는 거죠. 다른 걸로 내가 또 제안하는 거는 좌회전을 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사람이 하는 제안의 느낌에 나열이 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정리할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알 바 아니지? discourage하고 ban이 비슷하니까 이게 또 비슷한 문장에서 붙어 있는 거야. 비슷한 순서에서 그죠? 그게 part 7 중에서 제가 지금 아티클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굉장히 짜증나고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지문을 우리가 만난 거고요. 이런 지문들은 실제 시험에서도 충분히 이 이상의 난이도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로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지금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보다는 이런 거에서 너무 하나하나 완벽히 읽는 것보다 단어 비슷한 거, 패러프레이즈를 이제 오늘서부터 정리를 좀 하시고요. 막 슬래시로 끊어가면서 안에 문장 쌓아매고 막 이렇게 문법 구조 모르면 아예 못 읽어라는 강박을 우리가 부리게 되면 너무 토익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원어민 되는 게 빨라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유독 막히는 구문, 이렇게 생긴 구조는 뭐가 생략됐나? 막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용은 읽혀졌다 싶으면은 거기서 패러프레이즈의 단어 교체된 거에 좀 더 힘을 실으시고 그리고 다른 걸 좀 더 리뷰하시고 이게 더 나아요. 그래서 다른 지문들은 제가 오늘 풀어드리지 않았지만 다음번 강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테스트 1에서 3회 사이로 다른 지문들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되는 거 있으면 좀 추리고요. 글의 속성과 서론 부분은 반드시 읽고 한 문제라도 읽히는 거 있으면 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뭔가 탁 찾기 쉬운 사람 이름이나 날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거 위주로 찾되 너무 여러 문제에 그게 똑같이 포진돼서 나오면 애초에 기대심을 좀 버리고 지문을 끊어가면서 읽으면서 정답 나오는 문제를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맞추는 연습을 자꾸 해주면서 패러프레이즈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또 아티클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채팅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풍성한 꾸러미를 또 랜덤으로 추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세븐은 지치지 않는 꾸준한 정리가 생명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래요. 패러프레이즈 정리를. 다음번 강의 때 새로운 8세븐 지문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